자, 조금 전에 저희가 법조 출입기자를 연결해서요. 정유라 씨의 두 번째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자, 강병규 기자. 네. 두 번째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예, 정유라 씨 그렇습니다. 모르쇠 전략으로 계속 일관해 왔는데 그 전략이 먹힌 건가요? 일단 재판부가 이번에 나온 이 판단의 이유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는 추가 혐의를 포함해서 고려하더라도 피의자 정유라의 가담 정도나 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지난 그 1차 구속영장 청구했을 당시에는 이 재판부가 기각을 했던 이유가 이 가담 정도가 좀 미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가담 정도가 좀 미약하다라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서 다시 말하면 정유라 씨의 그 모르쇠 전략이 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각 소식이 들려오니까 누리꾼들이 좀 반응이 좀 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 같은 경우 첫 번째 어떤 누리꾼들은 이제 국민 정서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판사 이름을 기각으로 개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판사 조사하면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그 기각을 좀 찬성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사람들은 악의가 있고 도주류가 없지 않냐라면서 이 재판장의 결정을 좀 옹호하는 그런 댓글도 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이자 종진돼야 될 하나의 권한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갖고 저희가 지금 비춰지는 내용만 갖고 속단하거나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티즌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그냥 바로 전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의견은 제외하고 어떤 판단이 가미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정유라 씨, 어젯밤 11시 넘어서야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간신히 구속을 피한 정유라 씨, 또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강병규 기자가 오늘 아침부터 정유라 씨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늦은 밤 검찰 청사를 빠져나오는 정유라 씨.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지친 표정의 정 씨는 흘려버리듯 짧은 답만 남긴 채 차를 타고 집으로 떠났는데요. 구속영장 기각 직후 정유라 씨는 이곳 미승빌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외부 활동을 할지 궁금해서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엄마 명의인 미승빌딩은 정유라 씨에게 요새나 다름없는 곳. 집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은 눌리지 않고 계단 유리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정유라 씨 계세요? 끝내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여느 때처럼 정상 운영 중인 건물 안팎. 대신 정 씨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유라 씨가 계속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계속해서 동거를 하게 된 주변 사람들의 민심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승빌딩 경비원은 정 씨가 불쌍하지 않냐고 되물으며 화를 냈고, 유튜브에서 기각됐는데 뭘 조사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여기 올 거예요, 당신.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된 데에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구속이 안 되는 것은 국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수시 같은 데 따른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은 자신이라는 네, 저희 강병규 기자가 아침 일찍부터 정유라 씨 집을 찾아가지고 문도 두들겨보고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만나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건 바로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저 건물의 경비원 반응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취재진들한테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유라 씨 우선 동정을 좀 얻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이상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아들의 존재를 상당히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이 동정의 여론이 좀 경비원에게까지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를 만난 경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문이 올라가자마자 저한테 이제 경로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신이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라고 되물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를 찾아올 거냐 하면서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그런 동정심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는 차라리 장시호 씨 집도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집도 가고 그런 데 가지 왜 여길 자꾸 찾아오냐라고 되묻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갔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건 좀 차치하고라도 더 이상 정유라 씨 괴롭히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재 행위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정도를 맞춰서 취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유라 씨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저희 채널A 사회부 기자들의 발빠른 단독 보도였는데 최석호 기자 이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유라 씨 모두 두 사람은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인연조차 없다 이러면서 두 사람의 인연을 거부를 부인을 한 적이 있죠. 검찰 조사를 통해서 혹은 입국장에서 나온 정유라의 인터뷰를 통해서 두 사람은 인연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진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희 채널A에서 단독 취재에서 어제 저녁에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검찰의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정유라가 최순실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네, 정유라 씨 지난 1월 인터뷰에선 박 전 대통령을 어릴 때 보고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2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누가 전화한 거? 어머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모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는 아니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그 이후라도 혹시 뭐 전해 들은 얘기는 없고요. 네, 없고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 중에 누군지 알 것 같고요. 백 실장이요? 백 실장이 누구죠? 그 주사 아줌마. 네, 정유라 씨가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을 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포착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처음에 한 차례 연락했다라고 했는데 1월에 연락했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럼 크리스마스 때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 그때도 했고 한두 차례 했다라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밤이었죠. 어젯밤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와서 저희 채널A 보도가 된 이후에 그걸 본 기자들이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번 정도 있나요? 그랬더니 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꾸면서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어서 들으신 영상은 지난 1월 달에 그 덴마크에서 붙잡혀 있는 동안에 인터뷰란 내용이었는데 뵙긴 했었는데 한참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 적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애들러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강병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변호인과 정유라 씨가 철저하게 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요. 근데 일단 정유라 씨가 검찰 수사 끝난 뒤에도 이런 정황들이 미리 뭐 얘기를 한 바도 있었는데요, 기자들에게. 일단 정유라 씨가 침묵이 금인데 정유라 씨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이제 좀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유라 씨가 자기와 이렇게 진술을 어떻게 말할지 짜놨는데 그게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한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 이런 크리스마스 특히 전화통화 부분에서 내용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1월 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정유라 씨가 통화하는 거 사실 일반인이라면 일반 관계라면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뜻깊은 휴일이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소통을 좀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좀 그런 시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한 통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라고 작년에 좀 밝힌 바도 있었고 또 참모들이 얼굴 한번 보러 가려고 했지만 사실 좀 만날 수가 없었다랄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통이 좀 힘든 케이스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정유라 씨가 이런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날 통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좀 서로 뜻깊은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정유라 씨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과거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지 그게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정유라 씨도 지금 새로운 팩트가 확인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지금 어떨까요? 역시 그때 당시에도 뭔가 좀 가려두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사실 정유라로 개명한지도 몰랐다, 유연이로 개명한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정유라 씨와 자주 연락하거나 친밀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돌려서 이제 1월 1일에 통화를 했다고 하니 당시에 시간을 돌려서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이 정유라 씨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체육계 비리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통화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체육계에 여러 가지 그 비리가 그동안 쌓여와서 막 그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잡아라 대통령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유라 같은 끼가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자, 저렇게 두 사람의 뉘앙스도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친동생들인 박근련 전 이사장이나 박지만 이직그룹 회장 등과 잘 친분이 없이 지냈던 것을 감안할 때 최순실 씨 그리고 자기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딸인 정유라 씨 등과 더 돈독하게 지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요. 서석호 기자 한번 조사를 해봤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40년 지기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라의 아빠인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죠.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엄마와 40년 지기로 지낸 박 전 대통령을 이모처럼 따랐을 수도 있고요. 2005년에 박지만 씨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큰 이모 정도, 이모와 조카 사이 이렇게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모와 조카처럼 만났을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 당시 모습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유라가 이모처럼 따랐던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아버지 정윤회 씨가 박 전 대통령 의원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어린 때였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이때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보기 힘든 영상입니다. 정유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나운서 옷이 참 예뻤습니다. 저는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면 안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들도 정답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들이 이 정도야 기본이죠. Do you remember what the last question was? Aha, you're right. Let's guess. 자, 정유라 씨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영어 방송반 활동을 하던 영상을 저희가 구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이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볼 때 정유라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수차례 했었다. 이 발언, 또 검찰의 이 증거 확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재판,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은 거의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정유라 씨 재판이 또 정유라 씨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정유라 씨 문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그 고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은 이런 정유라 씨의 증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그 뇌물죄의 고리를 찾아내는 그 증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정유라 씨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다소 안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유라 씨의 발언, 향후에 더 나올 수 있는 발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정유라 씨 자필 편지도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새 증거를 찾아낸 건데요.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 씨에게 자필 편지를 써서 도피 계획을 상의했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예.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예, 지난번에 마필관리사 이모 씨가 그 아들과 부모와 함께 입국을 했을 때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살펴보니까 정유라 씨의 자필 편지가 사진으로 찍혀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한국에 있는 정유라 씨의 그 비서에게 좀 전달이 됐던 건데 그 자필 내용 혹시 어떤 게 있었을지 큰 내용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익히 알고 있다시피 몰타 국적 취득하는데 5억 원이면 된다고 한다라는 내용을 정유라 씨가 편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추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몰타 시민권 외에도 어떤 시민권이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거, 돈은 상관없다.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달라라는 그런 내용까지 등장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로 나온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방금 새로 나온 얘기고 어디든지 괜찮으니까 빨리 다른 데로 도피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정유라 씨가 요청했다라는 내용이죠. 정확히는 어디 시민권이든 괜찮으니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를 어디든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것을 좀 뜻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또 그리고 삼성이 예전에 다른 곳에 승마 지원을 했던 전례를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또 지시를 또 내렸는데 자필 편지를 통해서 이것 역시 이 대기업의 그런 부당 지원을 사례를 모아서 이걸 대응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 정유라 씨 그 몰타 부분이 새로운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오늘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있었죠. 어제였죠. 네. 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브로커들이 좀 달라붙어서 자신을 이렇게 유도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변호인을 통해서도 정해졌고요. 정유라 씨가 또 밝힌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데 직접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필 편지로 수사 대응책 논의했다는 건 맞나요? 그게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 변호인이 변론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오셔서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것 때문에 변호인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 적고 그거를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요. 몰타 얘기는 왜 적으신 거예요? 저 거울 편지에 나가는 몰타 얘기였고 다른 편지에 몰타 도피 수정을 왜 하신 거예요? 검찰이 또 네, 검찰이 입수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자들도 그거 빠지지 말고 꼭 챙겨서 좀 새로운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